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에서 번 돈이 아니라 재정의 힘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통계에선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다 보니 올해 3분기 가구당 사업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시간에는 3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 분석해보고 소득과 분배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관련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여러분의 질문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개건교수,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용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허 교수님, 통계청이 발표한 이 3분기 가계 이 소득 부문 동향 조사, 이 통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할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통계청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 분기별로도 내놓고 이제 1년에 한 번 내놓는데 그 가계 동향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 부문 같은 경우는 그 뭐 전기에 비해서 도대체 그 살림살이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득은 지금 이제 일해서 버는 것 가운데는 사업소득이 있고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그 이전소득이 있고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가운데 봐야 될 것은 이제 가구를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계층별로 그러니까 20%씩 나누어 가지고 하위씩 그다음에 그래서 1분위, 2분위, 5분위까지 나눠서 그 가계들의 소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통계청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 통계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2003년부터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이거를 가계부조사 방식에서 면담 방식으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샘플 수가 이제 표본 가구 수가 8천 가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전기에 비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흐름을 알 수 있고 특히 이것을 볼 때는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원래 소득이라는 게 명절 때 보너스가 있고 또 휴가철에 씀씀이가 있고 뭐 이게 좀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지금 3분기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도 3분기하고 무엇이 1년간 변화가 있었는가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계부의 그 변화,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계부의 그 변화를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소득 1분위가 소득 하위 계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인구가 100명인데 그거를 이제 소득 순위별로 이렇게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소득이 제일 낮은 1등부터 20등까지 이게 이제 1분위거든요. 근데 그 1분위 가구를 이렇게 보면 그 가구 특성이 좀 있어요. 유달리 1분위가 좀 특징이 있는데 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주 평균 연령이 이번 3분기 보니까 64.4세, 그러니까 65세가 다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5세예요. 네. 그러니까 1분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보통 가구의 평균 연령보다 11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노인 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가구적 특성을 보고 1분의 가구 소득의 구성을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면면을 좀 자세히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예. 먼저 이 3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이 부분, 이 5분위 배율 5.37배로 나왔다고 예, 합니다. 예. 1년 전보다 0.15배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수치가 클수록 이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간 발표됐던 분배 지표들의 성적표가 뭐 상당히 나빴다고 할 정도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이 동향조사에서는 이 지표를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이 균등화 지수라는 건 이제 그 가구 2인 가구 이상을 이번에 예. 발표했거든요. 근데 가구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근데 그거를 그 가구 원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제곱근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네. 상위 20%에 비해서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 20%의 소득이 예. 5.37배로 이제 전년도보다 좀 0.15 줄었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 이것이 지금 보면은
그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소득 가운데는 크게 보면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각종 네. 돈들. 그래서 사실 시장 소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버는 거,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을 가지고 보면 이 숫자가 이제 9.13으로 올라가요. 9.13으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9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개선을 가지고 개선을 했다. 어제 뭐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예. 뭐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사실은 그 실제로 이것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5.37하고 9.13의 차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로 소득 격차를 보존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약간 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들어가고 예. 뭐 유럽식의 그런 완전한 뭐 선진 복지국가 정도는 아니지만 3만 불 소득 국가에 버금가는 복지 지출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얘기하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뭐 분배 개선이 이런 정책 목표에 따라서 일종의 노인들에 대한 뭐 기초연금을 높여준다든가 예. 각종 복지급여, 뭐 EIT 세대 근로장려금 이런 이제 정부의 이전 지출이 굉장히 많아진 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주 수혜 계층이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소득이 제일 안 낮은, 좋은 저소득. 네. 예. 근데 이 가구의 특성이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고 가구주의 근로자 비중이죠. 그러니까 가구주가 근로자인 경우가 몇 프로냐면 28%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분의 그러니까 제일 최상의 가구 소득의 가구주들을 보면 근로자 비중이 한 77%인가 이렇더라고요. 예. 근데 1분의는 28%뿐이 안 되니까 65세 노인 가구에서 근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나. 그러니까 여기에 근로소득이 떨어지는 거는 가구 구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고 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많이 보는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완전히 뭐 정부 재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이전 소득만 높아졌냐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50만 원이더라고요. 3분기에 이 사람들의 이전 소득이 50만 원인데 그 구성을 뜯어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기초연금 줘서 18만 원이 늘었고 예. 각종 복지 혜택 뭐 이런 거에 12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이 정부 쪽에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19만 원은 어디서 생겼냐면 그 공적 연금이에요.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부었던 돈을 그 연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연금 세대가 점점 이게 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연금에 수령하는 그 공적연금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전 지출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 재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시니까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저희가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611님이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은 저소득층이 됐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그 번호 4101번님께서 관료 사회주의 철폐하고 뭐 여민 휴식이 대안이다. 다소 어렵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955님이 정부 지원금이 이전 소득이면 감세도 이전 소득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라고 네. 올려주셨네요. 0905번님께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금 내고 돈을 벌어야 소득입니다. 나라에서 놀고 먹자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예, 일본이 소득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허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소득층이 직접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뭐 지난해는 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수준, 그러니까 큰 폭의 감소세가 조금 진정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3분기 들어서 이제 중간 계층이라고 하는 2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소득 자체가 증가율이 고소득층인 5분위보다도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좀 중간 계층도 소득이 늘어났다. 이건 좀 의미 있는 통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뭐 의미 있죠. 근데 이제 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1분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소득 하락폭이 좀 줄었다. 이게 지금 근로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전소득 말고 순수하게 돈 벌어서 한 거. 네네네. 근로소득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일자리나 소득 수준이 낮아져서 예, 예. 그랬던 것이 지금 좀 나아졌다. 1%대입니다. 1%가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 6.5%로 화면에 이제 나오고 감소가 있습니다. 됐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1분기의 그 감소폭은 요 같은 작년도 요 같은 3분기에 보면은 22.6%였어요. 그리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6.8%였습니다. 예. 완전히 참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그냥 막 주저앉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마이너스 6.5로 하락을 했는데 예. 1분위에 그러면은 평균 근로소득이 얼마냐? 얼마 정도 되냐면 44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개선은 됐죠.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빠지다가 한 자릿수로 조금 이제 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때는 떨어질 때 툭툭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44만 7천 원 아마 다음 4, 4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근로소득 자체가 작다 보니.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뭘 하자는 얘기냐? 결국은 근로소득을 늘리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줬죠. 예. 그런데 거꾸로 지금 역효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효과가. 이전 소득에서 네. 그러니까 이전 소득을 이제 메우는 거죠. 정부 예산으로 이제 메워주는 거죠. 전체 소득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데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죠. 네. 자영업자들이 아니, 어려워지고. 그게 약간 복잡한 통계를 이렇게 이 부분 저 부분 얘기하다 보면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네. 이제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거는 1분 후에 근로소득이 6.5% 줄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4% 넘게 증가했어요. 늘었다는. 전체 가구의 네네네. 근로소득은 늘었는데 1분 후에 가구 소득이 이렇게 줄은 거는 근로소득. 예. 65세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5세 예.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 가구의 비중이 28%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구 구성이 변하면 네. 평균 낸 근로소득도 줄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가구 구성의 변화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야 예. 정확한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간 연령 내-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예. 근로자 가구가 줄어드니까 예. 평균 낸 근로소득은 줄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구성비를 좀 보고 얘기를 예, 하자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굉장히 계속해서 중요한 해주고 팩트입니다. 계십니다. 네. 근로소득의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고용 시장의 양적 개선, 이 질적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통계 자료에서도 두 분 교수님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먼저 홍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고용 시장에서 양적 개선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 어르신 일자리 많이 만들어드렸죠. 뭐 노인 이제 알바를 많이 늘렸고 정부 재정 풀었고 그러면서 그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고 정규직 전환했고 공공부문에 공무원 많이 뽑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났죠. 예. 그런데 그걸 질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좀 호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 어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특히 그 고용 숫자는 늘었지만 제조업 부문이 빠지고 있고 30, 40대의 소득이 줄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의 문제도 지금 나라 돈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메워주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예. 원래 이것은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공공 부문에서 자꾸 일자리를 이걸 이거 시장 경제 논리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민간 부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투자를 통해서 아주 품질 좋은 사실 양보다 품질 좋은 일자리가 항구적인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양적인 그 개선은 뭐 했다고 하더라도 품질 면에서는 아주 썩 안 좋다.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네. 뭐 그런 점이 있죠. 그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린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 고용 한파기거든요. 예. 고용이 안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고용 사정이 안 좋을 때 정부조차 아무 일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에 보면 연금 없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금 없이 그냥 퇴직했을 때 바로 가시면.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유난히 높아요. 한 뭐 40%가 넘는데 이거를 가구 단위에서도 이게 빈곤이 해결이 안 되고 정부도 손 놓고 있고 예.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3만 불 소득 국가라고 자랑은 하지만 산업화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구 단위에서 이게 부양이 안 될 때 국가 차원에서라도 산업화 세대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과거 공헌에 대한 보상 네.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뭐 재정 지원 일자리든 아니면 복지급여든 이런 걸 통해서 노인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일에서 벌어서 가구 소득을 늘려야지 정부가 자꾸 재정으로 일자리를 메꾸고 복지로 하느냐 그런데 그거는 그 단계는 우리가 넘어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자영업자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끝자리 7115님이 모든 재산과 빚을 내서 올인한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빚이 누적되고 폐업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국민이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앞서 9292님도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 또 8611님도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뭐 사실 경기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산층 이상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지금 저소득층으로 추락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최 교수님께서 예. 3만 불 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그래도 해야 된다. 저는 예. 동의하는데 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복지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지금 지난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는 더 이제 강화를 했는데 보편 복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인 빈곤 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한테 노인 계층한테 집중을 해서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전부 그 보편 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국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 면에서는 오히려 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네네. 지금 이 자영업의 예.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가 작년도 3, 4분기에 비해서 이번에 10.7%가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늘어났냐면 1분위에서. 네. 그러니까 2분위에 있던 분들이 밀려 내려온 거죠. 미끄러져 내려온 겁니다. 네. 장사가 안 돼서. 3분위에 있던 분들은 2분위로 또 더 내려왔고.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었던 1분위 분들은 소득이 늘었느냐? 그냥 떠밀려 올라간 거죠. 1분위에서 2분위로, 2분위에서 3분위로 올라간 게 이번에 좀 드러나 있고. 예. 자영업자가 지금 한 700만 명이 되죠. 700만 가구입니다. 네. 700만 명입니다. 700.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나온 것이 이제 88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년 전에 93만 원의 소득이었는데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사해서 버는 게 93만 원을 벌었는데 네. 이번에 88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낮아졌다는. 정확히 87만 9,8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평균 그렇게 번다고 했을 때는 손해 보는 분도 있고 본전 못 뽑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네. 버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결국 이분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예. 이게 전체적인 평균 자영업자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부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나을 수 있었다. 한 건 이번 아주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영업자한테 데미지를 준 게 바로 이게 그다음에 금년부터 시행을 했죠. 그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52시간 근무를 시행을 했죠. 예. 그 결과가 이제 그러면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분들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이제 외식이 줄은 거예요. 외식이요. 그러니까 외식이 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점 사장님 장사가 잘 안 돼요. 일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줍니다. 옷을 못 사 입죠. 옷가게 사장님이 돈을 못 버시면 네. 미장원에는 안 갑니다. 미장원 사장님이 인테리어를 못 바꿔요. 인테리어 업자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인테리어 업자가 아들을 학원 덜 보냅니다. 그럼 학원 강사분들이 소득이 줄면은 뭐 택시 덜 타는 거죠. 택시기사 소득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냉장고 못 바꾸고 냉장고가 잘 안 팔리니까 대기업도 보너스 못 주고 보너스를 적게 받으니까 다시 또 여행 못 가고 여행업계가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련의 흐름을 지금 이거를 좋은 쪽으로 가면은 좋은 쪽으로 하면 선순환 구조가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대기업에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 바로 그 유탄인데 알고 보니까 직격탄을 맞으신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몰락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번에 또다시 이 통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오랜만에 언급을 했어요. 자영업자들은 비껴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영업이 안 좋은 건 틀림이 없죠. 네. 근데 좀 전에 그 보도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한 10년 전에도 그 사이클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사업 소득이 줄고 그러다가 2015년 이즈음에 또 괜찮아졌어요. 한 4, 5년 후에 괜찮아지고 지금 다시 또 다운턴을 지금 걷고 있는데 뭐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인데 예. 그 모든 원인을 그거로만 하다 보면 실상을 제대로 파악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영업의 비즈니스 유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배달 서비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회사 주변에서의 야식이라든가 뭐 회식 이런 거는 줄었지만 개인별 어떤 뭐 피트니스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영화 관람이라든가 이런 문화 소비 오락 이런 쪽도 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영업의 구성이 바뀌고 있고 서비스 행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어떤 자영업에서의 어떤 그 세대 교체나 이런 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시장에서 다 조정이 될 거냐? 뭐 되긴 되겠지만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가 자영업의 어떤 합리화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과거 자영업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인 거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영업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투자,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영업자의 이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도 뭐 산업 구조의 변화 등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두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